이것은 병원 안에서는 절대 이야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간 의사로 살면서 사람들을 평생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제약회사와 병원이 배를 불리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저는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힐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75세의 나이로 대학병원의 내분 비내과 의사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당뇨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눈물 흘리던 젊은 엄마부터 합병증으로 발을 잘라내야 했던 공장 노동자, 그리고 아내의 혈당 수치에 가슴 졸이던 남편까지 그들의 고통은 제 기억 속에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이제 은퇴한 저는 남은 생을 그 빚을 갚는데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실을 나누는 것이 약의 노예로 당뇨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이 늙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싶은 절박한 마음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아니면 거실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아침 식사의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뜨끈한 밥부터 크게 한술 뜨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입맛이 없어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 습관이야말로 아침부터 당신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주범입니다. 2018년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양과 종류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은 그룹은 순서 없이 음식을 섞어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폭이 무려 5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원리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채소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그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끈적한 젤 형태의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듯이 이 보호막은 뒤따라 들어오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의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당신의 혈당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췌장은 무리하게 인슐린을 뿜어낼 필요가 없어지고 당신의 몸은 편안한 혈당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강조해온 식사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환자들이 꽤 회의적이었습니다. 고작 순서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석 달 뒤 뇌래 진료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안색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밥양은 똑같이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어요. 라고 기뻐하던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밥숟가락을 들기 전에 식탁 위에 있는 나물 반찬이나 오이, 혹은 양배추쌈을 먼저 입에 넣고 10번 이상 꼭꼭 씹어 삼키는 겁니다. 그 다음 계란찜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다고 해서 밥이나 빵을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황금률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평소 드시던 밥의 양을 약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식사의 순서를 바로잡았다면 이제는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야 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같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저 자신도 매일 섭취하는 3가지 보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으니 식탁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이 넘쳐나지만
특히 아침에 먹었을 때 혈당 안정에 정말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계피와 사과 식초, 그리고 귀리입니다. 혹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정확한 섭취 방법과 양을 몰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계피입니다. 예로부터 향신료와 약재로 쓰여온 이 계피가 혈당 관리에 탁월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40일간 매일 계피 가루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당뇨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우리 세포라는 자물쇠를 제대로 열지 못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떠도는 상태입니다. 계피는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이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밥이나 빵이 당분으로 변하는 속도 자체를 늦춰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과 식초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에 파는 것 중 원재료명에 주정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양조식초에 사과향을 첨가한 가짜 식초입니다. 반드시 원재료명에 사과 또는 사과식초라고만 쓰여 있는 자연 발효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물은 바로 귀리, 우리가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곡물입니다. 귀리의 진가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의 위와 장을 천천히 통과하며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 점심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은퇴 후 혈당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달갑지 않은 당뇨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혈당을 관리해온 의사가 정작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약에 의존하는 대신 제가 환자들에게 늘 권했던 이 3가지 보물을 제 아침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실론 계피 가루를 반 작은술 타서 마시고 샐러드에는 어김없이 사과식초 드레싱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번은 흰쌀밥 대신 기리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맛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몸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느끼자 그 시간은 약을 챙겨 먹는 의무감이 아닌 나를 돌보는 즐거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공복 혈당은 다시 안정적인 2자릿수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한 이 방법들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에 계피를 타 마시거나 샐러드에 사과식초 1스푼을 뿌려보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피는 하루에 2g, 즉 반 작은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사과식초는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해 반드시 물에 1~2스푼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기리는 밥 대신 먹는 탄수화물이므로 한 번에 50g, 즉 대여섯 큰 술을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식탁에 올릴 보물들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주식, 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어쩌면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평생을 따끈한 밥심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청천벽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밥을 차갑게 드시라는 것입니다. 갓 지은 뜨끈한 밥에서 풍기는 그 구수한 향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시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잡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맛있는 유혹과 거리를 두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밥이나 감자,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는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의 전분은 소화 효소가 아주 좋아하는 부드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밥을 식혀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하면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분의 구조가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할 수 없는 단단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착한 전분인 셈이지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호철님이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불안한 체중과 함께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호철님은 삼시세끼 밥 없이는 못 사는 그야말로 토종 한국인 입맛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양도 줄여봤지만 식후 혈당은 늘 200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호철님의 표정은 늘 어둡고 낙담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호철님께 조심스럽게 찬밥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찬밥을 먹고 삽니까? 라며 역정을 내셨지요. 저는 호철님을 진정시키고 저항성 전분의 원리에 대해 1시간 가까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호철님은 마지못해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호철님의 아내분께서 매일 저녁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먹을 길이 섞은 현미밥을 미리 지어 냉장고에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않고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차가운 상태, 그대로 다른 반찬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한 달 뒤 떨리는 마음으로 혈당을 체크하던 호철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200을 넘던 식후 혈당이 15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2달 뒤에는 130, 석 달 뒤에는 마침내 안정권인 120까지 내려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혈당 수첩을 보여주시던 호철님의 기쁨에 찬 눈물 어린 웃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 호철님은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찬밥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갓 지은 밥보다 이 차가운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밥을 한 공기 더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차가운 밥을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고 해서 밥을 두세 공기씩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반 공기에서 3분의 2공기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온도로 먹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식사의 내용과 순서, 그리고 온도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것입니다. 혹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식사를 끝내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입에 음식이 들어간 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무의식적인 식사 말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혈당 관리의 가장 큰 적이며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마지막 관문입니다. 우리 뇌의 포만 중추가 이제 배가 부르다,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기까지는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배부름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우리 위장은 필요 이상의 음식물로 가득 차버립니다. 과식은 필연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음식을 오래 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둘째, 천천히 먹는 동안 뇌가 포만감을 느낄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인 사람은 5분 만에 식사를 끝내는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10%에서 20%나 적었다고 합니다. 적게 먹고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고 침 분비를 촉진시켜 입안의 세균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하라아치부라는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배를 100% 채우지 않고 80% 정도만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 입 먹을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고 30번 이상 꼭꼭 씹어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음미하기 때문입니다. 식사에 집중하고 천천히 씹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소식을 이끌고 그것이 곧 건강 장수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식사 시간을 약을 먹는 시간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롯이 나를 위한 명상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식탁에 앉으면 먼저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은 멀리 치워두세요. 그리고 첫 술을 입에 넣으면 눈을 감고 음식 본연의 맛과 향, 그리고 질감을 느껴보는 겁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으깨지는 소리, 나물 반찬의 아삭함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20번, 30번 숫자를 세며 천천히 씹어보세요. 수저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기술을 넘어 바쁘게 살아오느라 잊고 지냈던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턱입니다. 당신의 턱이 음식을 잘게 부수고 소화의 첫 단계를 충실히 수행해줄 때 당신의 췌장과 위장은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급하게 먹는 습관만 고쳐도 당신의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는 아침 식사의 4가지 비밀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밥보다 반찬을 먼저, 즉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황금 순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식탁 위에 계피, 사과 식초, 귤이라는 3가지 보물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갓 지은 뜨거운 밥 대신 차가운 밥을 먹는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내 몸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인 턱을 활용하여 모든 음식을 2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4가지 지침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우리 몸에 당분이 들어오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는 것.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게 하는 열쇠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그저 길을 안내하는 등대일 뿐,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 배를 항구로 이끄는 것은 선장인 환자 자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법이 있다 한들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잘못된 생활습관에 누적된 결과물이니까요. 그러므로 더 이상 혈당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를 죄인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당뇨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자 기회입니다. 그것은 제발 나를 돌봐달라.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아껴달라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존중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노년기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드실 밥을 미리 퍼서 냉장고에 넣어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무너진 건강의 탑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기를, 그래서 어둡고 막막했던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늙은 의사는 당신의 건강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